11번 같이 볼게요. A, F이랑 A, B, C, D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넓이의 비를 나타내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점점 찍혀 있는데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이면은 각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우리는 바로 이 얘네들의 각을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에다가도 각이 같다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억각을 타고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각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막국지 각이니까 여기도 각이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각이 같은 거를 확인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개가 서로 닮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억각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같을 테니까. 그럼 길이의 비만 알면 닮음인 거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길이의 비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16cm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20cm래요.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얘 길이가 같은 걸 확인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인 걸 가지고 이용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4cm가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봤을 때 삼각형 그 다음에 넓이의 비로 이거 너무 어렵게 사실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닮음 이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빠르게 찾고 싶으면 AFE와 그 다음에 BCE가 서로 AA 닮음인데 닮음 비가 A랑 B 가지고 4대 닮은 B가 4대 16 즉 닮은 B 자체는 1대 4예요. 그러면은 넓이의 B는 닮음인 두 도형에서 넓이의 B는 제곱 대 제곱이니까 1대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가 A 제곱 센치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16A 제곱 센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 AFE랑 닮음인 게 이 모래시계 모양으로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더 넓혀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AFE와 무엇이? BFC도 닮음이다. 그럼 역시 A 닮은 B가 A2와 대응되는 CD인데 그게 4대 20이래요. 4대 20. 그러니까 닮은 B 자체는 1대 5고요. 그럼 넓이의 B는 1대 25. 그러면은 DFC라는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25A 제곱센치라는 건데 그러면 그 삼각형 말고 어디? 여기 잘라서 이 부분만 보자면은 빼서 24A가 되겠죠. 이 삼각형을 포함해서 이 조그마한 뿔 달린 삼각형 포함해서 25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24. 그러면은 우리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40A가 됨을 알 수 있고요. 16과 24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1대 40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10
네, 14. 삼번 왜 말은 뭔지 아세요? 왜 말은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거기도 이등변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 찍힌데 억각 따라가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AFD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F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니 그럼 AF랑 FD랑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P가 변 BC로 움직이고 있다. PAD의 이등분선이 변 BC 또는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예, 점 P가 BCB를 B에서 C까지 움직일 때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정상인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잘 알았는데, 잘 알아서 잘 풀었는데 그러면은 똑똑한 친구. 문제에서 이 Q는 PAD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애초에 P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B에서 C까지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P도 지금 움직이고요. Q도 움직여요.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P가 움직이면 Q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 이게 움직이는 상황이야. 동영상이야. 동영상인데 캡처를 뜬 거야. 혹은 일시정지를 했거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일시정지된 화면이에요. 잠깐 멈출 거지. 그러면은 시작한 이 영상의 시작은 어디냐? P가 B에서 출발할 때가 이 영상의 시작이겠지. 자, 왜냐면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PAD는 이 각인 거고요. 그죠? 이거를 이등분하면은 Q가 뭐 이 지점쯤에 뭐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엔딩이 어디냐? 이 ABCD라는 사각형의 BC 위에 P가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도착을 해서 온 게 엔딩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당연히 이제 P가 중간에 약간 여기쯤 있을 때 잠깐 멈춰놓은 화면만 제공을 한 거야. 그림에서.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하등 쓸모가 없는 그림입니다. 사실상. 그럼 내가 이렇게 엔딩을 보면은 P가 C에 도착을 했어. 근데 우리가 Q를 잡는 건 PAD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PAD면 이거야. 이번에는 이 엔딩에선. 얘를 반으로 갈라. 선생님 Q를 어디다 잡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변 BC 또는 그 연장선 위에 점 Q를 Q가 이등분선과 만나는 뭐 어쩌고저쩌고를 하기로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시면 무슨 이 점이 있는데 얘는 뭐지? 막 싶은데 전혀 지금 이 문제의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상황 이해를 해서 그림을 그냥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두 개를 더 그리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Q가 대략적으로 이 지점에서 P가 이동하면서 이 지점에서 끝나요. Q가 얼만큼 이 시작과 오프닝과 엔딩에서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 AB의 길이가 4cm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7cm AD의 길이가 7cm란 얘기는 BC의 길이 역시 7cm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네, AC의 길이 여기선 사실 AC를 확인 안 해도 돼요. 그쵸? 여기선 AC가 사실 필요 없고 AC의 길이는 여기서 필요하겠네요. 5cm.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4cm일 때 또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서 각 표시가 두 개 되어 있잖아요. 뭐 해달라고요? 그대로 따라와서 억각 이렇게 표시해달라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 이 그림에서 A, B, Q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뭐 A, B, Q라고 하셔도 되고 A, P, Q라고 하셔도 되고 전 P, Q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A, B의 길이랑 B, Q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cm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Q가 쭉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Q는 어디 있었어? 여기 4cm가 되는 이 지점에 있었다고요. Q의 오프닝은 여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동을 했을 테니 이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Q를 여기 찍으면 Q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3cm 더 가고 더 멀리 간 거잖아. 이 길이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여기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확인이 되죠. 억각 따라서 내가 점 두 개 찍힌 거 억각으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쪽에 점 하나 더 찍을 수 있죠. 그렇다는 건 AC와 여기서 CQ가 역시 또 이등변 삼각형이다. 여기 C 자리에 P가 있으니까 APQ. 이 그림에서도 APQ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제 그게 여기 위치가 C일 뿐. 자, 그래서 이 AP랑 PQ의 길이가 같은데 그럼 여기가 5cm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QC가 처음에 이렇게 따라서 여기 3cm 더 이동을 하고요. 네. 여기 3cm 더 이동을 하고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몇 cm 더 이동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8cm가 되겠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14번. 네,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네, 17번도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가 좀 덜 기상천외합니다. 우리가 까먹거나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막 엄청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아니라서 자주 그래도 표시함에 나오는 편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 B, C, D에서 B, C, D의 각 크기가 108도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럼 내가 알아서 체크해놔야겠다 라는 생각. A, E, D가 정삼각형 역시 그림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문제를 안 읽으시면 당연히 못 풀겠죠. 그리고 마름모랑 정삼각형, 마름모는 그냥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가 핵심인데 문제에서 정삼각형 가지고 우리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왜냐? 이 정삼각형도 변의 길이가 모조리 같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등변 삼각형들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이 변을 공유하고 있는 이 네 변도 길이가 같지만 A, D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니까 이런 애들이랑 다 겹친다. 그럼 문제에서 내가 여기 B, C, D가 108도라고 했거든요. 108도. 그럼 나머지 각을 차근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름모이기도 하지만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름모라면은 당연히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180이어야 해서 ADC가 72도여야 하죠. 72도여야 하는데 정삼각형까지가 60도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2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니까요. 어디에서? ED랑 CD의 길이가 다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EDC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꼭지각의 크기
여기가 12도인 것까지 확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답 계산하는 건 네,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우리 오늘 닮음을 들어갈 거라서 네, 필기할 준비 다시 필기. 자, 두 도형이 닮은 관계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도형의 모양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모양. 근데 이제 정확한 정의를 서술을 하자면은 어떠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다른 도형과 완전히 쪼개어지면 둘은 닮은 관계. 네. 그러니까 이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바로 그 닮은 비가 될 거고요. 완전히 포개어진다라는 의미는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리고 줄였을 때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라서 기본적으로
닮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양이 같음. 똑같이 생긴 거야. 생긴 거. 합동.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음. 우리가 닮음 기호를 이거 뭐 이렇게 닮았다랑 이걸로 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S를 뒤집었다, S를 눕혔다라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합동 기호를 따따따 이거 3개짜리로 쓰죠. 저도 3개짜리로 썼었어요. 그 학생 배울 때. 근데 저보다도 더 한참 위에는 이 합동에 대한 기호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정말 사실 더 직관적이죠. 닮고 같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같을 때는 뭘 써? 같다 등호는? 넓이 같을 때 쓰잖아. 닮았는데 넓이도 같다, 닮았는데 크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합동은 크기까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인 두 도형 닮음비,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음비다, 뭐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지? 모양이 같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닮음비는 뭐냐? 1대1이다 같으니까. 네, 이런 것도 자주 나온다. 그 보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할 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합동 조건을 찾는 건, 합동이래. 닮은 조건을 찾는 건 판단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뭐의 조건이라고 붙은 건 우리가 사용하는 판단의 근거예요. 근거.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각형이 줄여줄게요.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을 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나왔을 때, 자, 이 조건이라는 게 문제에서 뭔가 있을 거잖아. 예,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기억을 만족했을 때 내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 가능한가?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 조건 역시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게 닮음입니다 라고 줬으면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닮음이라며 그렇군 하고 납득을 하고 푸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는 없어. 닮음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없어. 근데 내가 근거를 찾았더니 이 조건이란 얘기는 근거를 찾았더니 뭐가 같고 뭐가 같고 뭐가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근거를 찾아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찾았더니 내가 앞으로 이제부터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을 닮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앞으로 얘는 합동이야 하면 되잖아. 가능하다. 요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미 닮음이라고 주어진 문제에서 그러니까 닮음 조건, 합동 조건이 뭐냐고 간혹 물어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파워책 한번 펴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말하면 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워책 63쪽을 한번 펴놔볼게요. 예를 들어 10번, 12번, 13번 같은 문제에서 나왔잖아? 나한테 물어봐. 닮음 조건을 내가 맨날 쓰라고 하니까 닮음 조건을 안 쓰면 안 되지 하니까 얘는 닮음 조건이 뭐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내가 판단할 이유가 있어? 내가 찾아야 돼? 아니, 이 문제는 이미 닮음이라고 준 거야. 예, 내가 조건을 찾아서 내가 뭐 AA 닮음이니 SAS 닮음이니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예, 안 나와 있을 때 찾는 거고요. 10번, 12번, 13번 같은 문제에서는 닮음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자 68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68쪽 68쪽에 13번 문제만 살짝 볼게. 나 저거 왠지 4대 6, 6대 9 해서 3대 DB 해서 2대 3이다 해서 왠지 그렇게 풀고 싶어. 왠지 사실 그거 말고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 풀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ACO랑 DBO가 닮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닮음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 아까처럼 닮음이다 이렇게 주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닮음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얘네가 닮음이라고 얘를 주장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 지금 설명할 닮음 조건입니다. 네. 닮음 조건을 언제 써야 하는지를 간혹 많이 헷갈려 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네, 총 3가지가 있죠. S, S, S 닮음. 그 다음에 S, A, S 닮음. A, A 닮음.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러분들이 닮음 조건을 가지고 뭐가 대응한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문장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적어 보면 자리가 없어서 위로 올려서 적을게요. SSS 닮음이라는 거는 내가 대응하는 그러니까 세변을 매칭을 시켰는데 그게 길이의 비가 전부 다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으로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이제 뒤에는 안 쓸게요. 그러니까 다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뭐 이렇게 엔딩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세변의 길이의 b를 정확하게 세변을 다 알아야 돼. SSS가 되려면 세변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SSS 세변을 다 줘야 되는데 뭐 안 나오진 않아요. 뭐 간혹 약간 너네 SSS 잘 안 보지? 하면서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유형풀이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다. 그 다음에 SAS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변 두 개 각 하나 이렇게 외우는데 그 각 하나가 어딘지 굉장히 중요하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b와 그 두 변을 내가 찾았으면은 그 끼인 각, 두 변의 끼인 각의 크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학교실이 너무한 게 가끔 뭔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각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주 너무해. 각은 비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20도랑 40도가 1대2니까 또 괜찮아. 뭐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B가 아니 크기는 B가 아닌데 이렇게 은근슬쩍 말을 넣어줘서 못 봤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이 크기 자체가 같아야 돼요. 크기 각은 그냥 몇 도가 같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자동으로 180 빼기 나머지 하는 거니까 모든 각의 크기가 다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렇게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면은 모든 삼각형이 다 닮음은 아니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건 아니잖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사실 얘들아 이거 사실 한 75도야. 얘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75도인데 그렇게 진짜 전혀 안 보이지만 얘가 길이가 2고 얘가 길이가 1이고 얘가 길이가 3이고 이 길이는 사실 1.5야. 이러면 닮음인 거야. 그치? 말도 전혀 안 되지? 안 되지만 그렇잖아. 1대2, 1대2, 75, 75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 여러분들이 날 선생님과 합동인데요. 혹은 닮음인데요. 라고 주장하기 위한 이 근거로 쓰는 게 조건인데 어떤 도형들은 이 조건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얘들아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은 모양이 같니? 라고 물으면은 여기 다른 정사각형이 있나 싶은 거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추가로 항상 닮은 도형 조건을 구태여 찾을 필요 없이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언제나 그걸로 일정한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모양이 언제나 일정한 도형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도형을 접근을 할 때 이게 보기를 쫘르르 한 열 몇 개는 아니고 한 8, 9개씩 주고 이 정도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와요.
평면 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찾는데 입체 도형을 좀 헷갈려해서 일단 구분해서 서술을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정다각형들은 다 합동이라고 하네. 닮음이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과 정사각형 당연히 닮음이고요. 그 다음에 정오각형과 정오각형 당연히 닮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직사각형과 직사각형 돼? 두 직사각형은 언제나 닮음이다. 왠지 아닌 것 같죠? 왠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나 마름모 같은 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 다각형 했으면은 다각형 아닌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원. 원은 언제나 같은 거죠. 원은 언제나 모양의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는 거 써야죠. 원의 일부분을 떼면 우리는 부채꼴을 얘기할 수 있는데 부채꼴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닮음인 게 있어 없어? 생각을 해봐. 이 중에 닮은 게 있나 없나? 있어? 이게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이 부채꼴은 여기에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포개질 수 있는데 내가 얘를 늘리고 이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변의 길이의 비를 기본적으로 다 그대로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얘 60도니까 이게 길 파이일 거란 말이야. 그치? 얘 계산하시면은 얘는 3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의 길이도 역시 비율이 당연히 계산하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길이를 늘렸다고 변의 길이를 늘렸다고 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끼리 닮음이에요. 얘네들이 닮음이에요. 이런 건 닮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가 심지어 3cm여도 닮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원은 원인데 이 원의 일부분 중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서로 닮음입니다. 예, 반지름을 늘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게 6cm가 아니라 사실 120도 가지고 3cm라고 해도 절대 밑에 있는 거랑 이게 서로 닮음일 리는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 닮음이니 하고 나름의 페이크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반지름 길이가 아니라 중심각 크기가 같은 거면 닮음이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두 직사각형이 서로 닮음이냐? 뭐 이거 굉장히 아닌 거. 또 여러분들이 맞는 것만 찾는다고 다 정답을 잘 맞히는 건 아니라서 두 직사각형과 두 마름모 뭐 이런 거 당연히 아니다 할 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 두 직사각형에서 만약에 이게 자 1cm, 6cm 2cm, 3cm 그다음에 4cm, 6cm 뭐가 닮음인 거야? 쟤랑 쟤지. 쟤랑 쟤. 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이 모든 직사각형이 다 닮음인 건 아닌데 얘랑 얘는 닮음이란 말이야. 그치? 얘랑 얘가 닮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도 그러면 세로의 길이만 늘렸으니까 닮음이 아니고 내가 가로의 길이도 2배, 세로의 길이도 2배를 하면은 닮음인 거잖아. 그대로 늘린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가로 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오케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비는 이 가로 대 세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사각형에선 가로 세로란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가로도 3대2.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이 지금 이 둘의 닮은 비 자체는 1대2거든요. 얘를 2배 늘리고 2배 늘렸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 닮은 비 말고 이 도형의 가로 대 세로 3대2야, 그치? 이 도형의 가로 대 세로 6대4야? 나눠서 3대2잖아? 이게 같으면 우리는 닮음이라고 판단한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같냐? 얘네들끼리서 두 개를 비교한 건 1대2인데 이 안에서 3대2, 3대2 그게 같으면은 갖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름모도 그냥 마름모?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마름모긴 한데 여기 5cm 할 거거든. 내가 여기 5cm 할 거거든. 내가 여기를 한 130도 하고 여기를 80도 한다고 했을 때 닮음이야? 아니야. 내가 만약에 한 2cm짜리 마름모로 내면의 길이는 다 2cm로 동일해. 근데 내가 130도 이렇게 만들었어. 뭐 닮음인 게 있어? 있지. 있지. 뭐랑 뭐가 닮음이야? 뭐 일단 얘랑 얘가 닮음인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럼 서술을 할 때 여러분이 글로 찾을 때 뭐라고 한 내각의 말은
다른 부 자체면 변의 길이가 다 일정하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cm, 5cm, 여기도 뭐 당연히 5cm, 2cm니까 얘네들이 2대5라는 닮은 비가 되겠죠. 근데 130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30도가 아니라 50도로 줬어도 닮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정다각형, 정사각형, 뭐 정오각형 나오면은 다 차를 찾아요. 잘 찾아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서술이 좀 더 조건이 들어간 평면 도형들. 그다음에 입체 도형을 좀 더 헷갈리니까 입체 도형. 정다각형과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정다면체들끼리 정육면체 당연히 같다. 정육면체가 같아. 그러면 구도 우리는 서로 닮음인 도형으로 인지를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닮은 도형. 입체 도형은 요 정도. 정육면체라 썼네? 나 정다면체라 쓰고 싶었는데. 정육면체라 쓰면 정다면체를 다 구구절절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정다면체 몇 개죠? 5개입니다. 혹시나 안 까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 중에 닮은 비가 m 대 n인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생각보다 꿀이거든요. 이 하나의 원뿔을 이렇게 밑면을 평행하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 잘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3cm고 모선의 길이가 5cm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3cm가 되게 잘랐을 때 이 다른 부분의 부피와 자리고 남은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학년 때는 그냥 다 일일이 계산을 했지만 닮음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대응하는 넓이의 비. 근데 이게 입체 도형에서는 겉넓이 혹은 밑넓이, 그러니까 대응하는 쪽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제곱 대 n제곱. 겉넓이일 수도 있고 밑넓이일 수도 있고 옆넓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의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세제곱 대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그림에서 원래의 원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모선의 길이가 5cm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원뿔은 닮음이 맞아요. 그렇죠? 닮음이 맞아요. 그죠?
얘 부피랑 건널비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원뿔을 이렇게 A 파트, B 파트로 나눴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A고 얘는 A 플러스 B인 거잖아요. 그죠? 이 A 플러스 B에 대한 원뿔의 건널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건널비 어떻게 구해? 원뿔 건널비 어떻게 구해? 일단 밑넓이를 구해야겠지.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거야 혹시? 옆넓이도 구해야겠지. 원뿔의 옆면의 모양은 무슨 모양? 부채꼴. 아,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개도를상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cm라는 거고, 지금 여기가 5cm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는 이게 9파이겠지, 밑에는 밑넓이. 이거 도대체 얘는 어떻게 구해? 부채꼴 어떻게 구해? 부채꼴 어떻게 구해? 중심과 크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못 구해?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지. 자, 우리는 뭘 이용하냐? 여기를 이용합니다. 예. 여기 이 옆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무엇과 같으니까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여기가 6파이센치예요. 그리고 2분의 1 RL 이용하시면 바로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6파이가 있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5 곱하기 6파이예요. 예, 얘는 지금 파이 R 제곱해서 9파이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 RL 해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넓이가 9파이고요. 옆넓이가 얘 계산하시면은 15파이니까 둘 더해서 24파이 네, 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그러면은 원뿔 A의 건넓이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뿔 A의 건넓이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닮은 비에서 건넓이의 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얘 지금 닮은 비가 3대 5일 텐데 왜? 아래는 몰라도 모선, 대응하는 모선의 길이가 그대로 닮은 비가 됩니다. 닮은 비는 대응하는 길이의 비인데 여기서는 모선의 길이, 모선의 길이 하면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자체가 24파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3의 제곱 대 5의 제곱이다 라고 9대 25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거는 그냥 25분에 어쩌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24 곱하기 9 계산하시면은 140에서 20 빼기 26 이렇게 쓰면 되지. 부피는? 부피 어떻게 구해? 뿌리니까 무조건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문제에서 높이가 얼만데? 저 이 기본 원뿔의 높이 어떻게 구해야 하는데? 지금 높이 안 줬어. 너네가 구해야 돼. 높이라는 거
여기서 곱씹으면 수선을 내린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인하셔서 높이를 4cm로 구하신 다음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니까 아는 상태니까 물어봤지 내가. 3분의 1 곱하기 9파이 곱하기 4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하셨을 때 이제 부피가 12파이 되는 건데, 원뿔 A의 건널비가 X제곱센치고요. 원뿔 A의 부피를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Y 대 12파이가 닮은 비 이용해서 3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 자체는 이 12파이에 대해서 125분의 27이 되는 거고, 계산 더 안 할게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내가 저기 원뿔대 B의 부피를 구하려면 문제에서 원뿔과 원뿔대가 닮음인 것은 아니에요. 뭐 3대 2로 쪼갠다? 뭐 가끔 그런 요상한 발상을 하는데 그렇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A 닮음인 것만 원뿔과 원뿔에서만 몇 대 몇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부피가 125대 27이다 이랬으면은 원뿔 대 B의 부피는 원래 12파이를 어떻게 125분의 98로 나눠 갖는 거겠죠. 27 빼서. 마지막 정리할 내용은 직각삼각형. 항상 닮은 도형은 줄게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에서 BC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 3개가 모두 닮음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를 몰라도 각 크기가 2개 같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가위표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90 빼기 가위표. 근데 A, C, H에서 다 더해서 180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가위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B, H에서도 다 더해서 90도 만들어야 되니까 90 빼기 가위표. 그러니까 우리가 각 2개가 같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닮음이 막 성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서 써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세 개를 다 그리는 걸 선호해서 똑같이 생긴 거 세 개를 그려. 봐봐. 원래 내가 닮은 비를 쓰려면 둘둘씩 비교한단 말이야.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그러니까 세 개를 둘둘씩 짝지으면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 이렇게 되고 총 3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닮음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 지금 제가 제일 큰 거랑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하나를 볼 건데 거기서 겹치는 게 얘예요. 제일 큰 거랑 제일 왼쪽에 있는 거기서 겹치는 게 얘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얘가 기억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요거 외워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보시면 내려가죠. 90도에서 찍어서 내려간 데에서 끝까지 간 데에서 90도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니은 디귿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근데 봐봐, 이거를 내가 이 조그마한 삼각형 가지고 내가 여기가 겹치기도 하잖아 하면서 여기를 기억 파트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내가 찍고 여기로 내려왔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90도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여기를 니은 디귿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꼭 옆으로만 가야 돼? 아니라고. 꼭 옆으로 안 가고 나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데. 나 도착을 어디에 했어? 여기에 했어. 그렇게 내려가고 싶은데 도착을 여기 했잖아. 여기서 출발을 해. 어디로? 끝까지? 끝까지. 예, 이 모든 그림에서 무엇이 성립한다? 기억의 제곱이 니은 곱하기 디귿과 같다. 그래서 닮음에서 쓰이는 거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그림으로,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그림이 나왔을 때 위치를 여러분 잘 잡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그림으로 외워두시는 게 훨씬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하자면 닮음이랑은 전혀 무관한데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못 찾더라고요. 여기가 제 직각, 이것도 역시 또 직각 그림을 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A, B, C 이렇게 하고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소문자 B, 이 길이를 소문자 C 하고 여기 높이 AH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소문자 H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얘 곱하기 얘가 뭐랑 같아? 얘 곱하기 얘랑 같아. 왜? 둘 다 2분의 1 치면 넓이니까. 근데 많이 까먹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못 찾는다고요. A 곱하기 H랑 소자 모양으로 A 곱하기 H랑 B 곱하기 C가 서로 일치한다. 이것도 길이 찾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런 난 여러분들이 닮음 기본 문제들을 풀기 위한 설명은 진짜 다 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진짜 아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해볼 건데 어디를 푸시냐? 파워 66쪽과 67쪽에 있는 것을 지금 수업 종료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모르겠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 오랜만에 푸니까.